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관리기술사 서영민이라고 합니다. 서영민이라고 하고요. 예, 이름은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드릴 이야기는요. 이 대기관리기술사에 대한 전체적인, 여기 미리 좀 써놨지만 전형 방법, 시험 특성, 그 다음에 합격 전략, 강의 방법,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죠. 네, OT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 대기관리기술사 같은 경우 강의를 지금 한 15년 이상 했고, 지금 현재도 그 기업체 집체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런 학원 등을 통해서 그 오프라인 강의를 쭉 해오는데, 온라인 강의는 지금 처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촬영을 해서 올려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이 대기관리기술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술사랑 조금 다른 시험 출제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사성을 좀 많이 띈 그런 성격의 문제가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번 촬영을 해놓으면은 그 촬영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랑 같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핸디캡 때문에 촬영을 못했는데, 그래서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온라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좀 협의를 해본 결과,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사성 있는 것은 그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강의를 하나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나서 이 대기관리기술사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기술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세요? 기술사 왜 떼세요? 네? 각자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술사 왜 따요? 기술사를 땀으로써 자기한테 따라오는 어떠한 회사 조직 내에서의 승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어떤 경제적인 거 조금 더 자기한테 이득이 온다는 그러한 개념, 또 물론 개인 자기 개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술사라는 얘기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공계 계통에서 가장 상위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그 다음에 기술사,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공계에서 가장 상위, 하나의 국가에서 주는 그쪽 분야의 최고 자격증입니다, 기술사가.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사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쵸? 기사를 가지시고, 실무에서 옛날에는 7년, 5년 하다가 지금은 4년입니다. 4년 정도 실무 경험이 있으면은 기술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드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사 때처럼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솔직하게만 얘기해 볼까요? 기사는요, 속된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빡세게, 아주 빡세게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무난히 다 취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사 쉽게 땄으니까 기술사도 되겠지? 그 생각은 조금 여러분이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합격하시는 분들의 그 평균 학습 기간을 보게 되면은, 빠르신 분들은 한 1년 6개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2년 반에서 한 3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사 공부할 때랑 틀리게 지금 다 직장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가정도 또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려면은 그만큼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한 1년 6개월, 그 다음에 또 조금 자기 시간을 못 갖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 이렇게 하죠. 기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기사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고 대책을
세워진 걸 갖고 실제로 매뉴얼대로 실행하는 거야. 실행. 어떤 정해진 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사고요. 기술사라는 얘기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고 그 이 원인으로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피해 영향은 또 어떤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아니죠. 문제가 생겨서 원인이 있으면 바로 뭐 찾아야 되죠? 그렇죠. 대책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는 기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에도 이러한 특성이 묻어나야지 합격하는 겁니다. 자, 기사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붙이기 위한 시험이고요. 기술사는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그런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 자, 근데 보통 기술사 같은 경우가 1년에 작게 뽑을 때 같은 경우는 대기관리기술사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게 뽑을 때는 약 3명에서 5명. 그래서 좀 많이 뽑을 때는 5명에서 10명. 1년에. 1년에. 어우, 전데 제가 어떻게 붙어요? 제가 될까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는 되잖아요. 어렵고 누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취득했을 때는 그만큼 자기한테 보상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우, 나는 3명, 5명 문인데 제가 어떻게 붙어요? 그 개념이 아니고 3명, 5명에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충분히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의 발상을 조금 여러분이 바꿔주시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이런 개념을 갖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한번 좀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OT지만 제가 이 OT는 여러분한테 그 세세하게 진짜 자세하게 하면 3시간 정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니까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여러분한테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을 좀 줄 수 있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전형 방법입니다. 자, 전형 방법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자기한테 돌아오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전형 방법은, 자, 1차라는 거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시험이.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죠? 면접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면접은 하나의 전체적인 계기교사의 분야에 대한 토탈적인, 즉 테크니컬적인 그런 개념의 면접이지, 뭐 그 사람의 인성을 본다든가 뭐 자라온 과정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2차는 1차 시험을 패스를 해야지, 통과를 해야지 2차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사랑 똑같이 1차를 합격을 하시면 2차는 2년 동안 유효해서 보통 면접을 한 4번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사랑 마찬가지로 60점이 되고요. 자, 그러면 1차 서술형 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1교시 같은 경우는요. 1교시 같은 경우는 자, 100분입니다. 자, 100분이고요. 2교시, 4교시도 각 100분입니다. 근데 왜 구분을 해놨냐? 문제 유형이 틀립니다. 자, 100분이 3개 합이면 400분입니다. 아침 8시쯤 가셔갖고 저녁 한 6시쯤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종일 힘들겠죠? 100분 시험 보시고요. 20분 쉬시고요. 그 다음에 또 100분 시험 보시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100분 시험 보시고 20분 보시고 20분 쉬시고 또 100분을 4교시 맞아 보시면 5시 20분에서 한 30분 됩니다. 네, 상당히 긴 시험이죠. 물론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1교시 보겠습니다. 자, 1교시는요. 자, 문항수가 13문항입니다.
13문항. 13문항. 근데 이 13문항을 여러분이 다 답을 하시는 거가 아니고요. 예, 여기서 10문항을 예, 셀렉트를 합니다.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요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큐넷 가세요. 큐넷 아시죠? 자, 큐넷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 기술사 답안지 양식이 있습니다. 답안지 양식이요. 답안지 양식을 보게 되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편지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편지지처럼 서술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예, 그거가 예, 과거에는 답안지만 줬는데 지금은 연습할 수 있게끔 연습지라고 그래갖고 한 2페이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답안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답안지를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답안지 쓰는 양식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OT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13문항에서 10문항을 선택을 하는데 거의 이 문항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항수에서 10문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뭐 7, 9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네. 1, 2, 5, 7 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꼭 1번부터 문제를 여러분이 풀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갖다가, 기술사 시험의 특성은 또 뭐냐? 문제를 쓰고 예, 답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쓰고 답. 그러니까 문제의 순서에 관계없이 10문항을 여러분이 선택을 합니다. 10문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10문제를 썼어요. 그러면 이건 총점이 몇 점이에요? 예, 100점이 되는 거죠. 한 문항에 10점씩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항에 10점씩. 근데 한 분이 채점을 하시는 거가 아니고 세 분이 채점을 하세요. 세 분이. 그래서 세 분이 출제도 하시고 세 분이 예, 채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2차 때 세 분이 또 면접을 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두 분이 하셨는데요. 공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세 분 출제도 그렇고 채점도 그렇고 면접도 이제 세 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1교시는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 이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2교시부터 4교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여기는요, 문항수가요, 13문항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문항수가 얘는 6문항에서요, 6문항에서 여러분이 몇 문항? 예, 4문항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6문항에서 4문항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그래서 얘는 각 몇 점이에요? 그러면 각 25점이죠. 각 25점. 각 25점이요. 자, 근데 각 25점. 근데 이 문제보다는 어떤 답안지 쓰는 데 대한 요령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답안지 페이지 수를 보게 되면 12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앞뒤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1교시 같은 경우는 답안지 분량이 3분의 2에서 1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는 거가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10점짜리죠. 25점짜리 같은 경우는요. 25점짜리 같은 경우는 각 문항당 보통 2페이지에서 보통 2페이지 반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똑같이 문제에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채점을 해서 60점, 평균 60점이 되게 되면은 예, 2차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형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만 자, 여기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 그래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테크니컬적인 그러한 면접. 근데 1차를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경력 카드를 써요. 이력 카드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면접 카드라고 하거든요. 예, 자기가 여태까지 수행한 기간, 그 다음에 업무 쭉 씁니다. 쭉 써서 나중에 면접 볼 때 그 면접관님들이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서, 면접 볼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수험자 한 명당요. 보통 할애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뭐 꼭 정해진 건 없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면서 면접을 봅니다. 자, 그래서 면접도 똑같이 세 분이 채점을 하셔서 평균적으로 60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여러분이 고대하고 바라시던 라이센스, 합격 라이센스, 즉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 특성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 특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상대로 하는 어떠한 뭐 프로젝트든 또는 시험이든 그거에 대한 뭐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특성을 파악해야 돼. 특성. 자,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1년 반에서 보통 2년 반, 3년 이렇게 학습 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특성 파악을 못하게 되면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특성 파악을 정확히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나름대로 단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기관리 기술사 시험의 시험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출제 경향이죠. 출제 경향.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로 쓸 대기관리 기술사 예문서에서 나온 책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 90회서부터 107회, 그 다음에 17회차서부터 해갖고 107회까지 각 세부 목록마다 출제 경향을 표 또는 그래프로 해서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어느 비중, 어느 파트 비중이 요 근래에 시험에 많이 반영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시사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큰 전 지구적인 문제가 뭐죠? 예, 기후변화죠. 기후변화. 그래서 이 기후변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금? 이 기후변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총관장하는 거가 뭐예요? 기후변화 협약. IPCC의 기후변화 협약이죠. 그래서 각 나라는 CO2죠. 예. CO2 이퀴발런트, CO2 상당량으로 해갖고 국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감축안을 받아서 CO2에 대한 것을 왜? CO2 저감은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특정적인 국가에서 저감을 한다 그래갖고 지구 전체에 있는 지구 온난화, 온실의 영향이 작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지구적인 CO2 관리를 위해서, 즉 온실 기체 관리를 위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CO2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그래갖고 당사국 총회 COP요. COP 연 말에 보통 각 대륙 나라로 번갈아 가면서 개최를 해서 거기서 어떠한 협약, 그쵸? 또는 어떠한 약속을 만들어내서 각 나라가 각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 경향 지금 상태에서의 가장 큰 거는 뭐냐?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 비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COP에 대한 개념은, 자, 우리가 1년에 시험 2번 있죠? 예, 전반기, 후반기. 예, COP는 언제 열려요? 1년에 한 번씩 후반기에 열린단 말이야. 후반기.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각 국가마다 돌아가면서 그만 거기에 나온 결과물이 있죠? 그 결과물은 그 다음 시험에 거의 반영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러한 패턴의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겠죠. 그러한 특성 파악이 여러분 되시는 거가 여러분 학습 시간을 줄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심지어 그냥 무식하게 그냥 1페이지서부터 깜지 써가면서 책 전공서적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힘들어요.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술사는 외우면 된다? 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아주 옛날 초창기 때 얘기고,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기 서브나 만든 다음에 중요하지만 일단은 개념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제 경향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앞부분에 대한 한 20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파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험 특성, 즉 대기관리 기술사의 시험 특성이라는 얘기는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시사성이 있는 문제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서 여러분 걸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여러분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합격 전략. 자, 이 합격 전략이라는 얘기는 뭐냐? 자기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에 따라서, 뭐 학습하는 방법? 뭐 이런 식의 개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출제 경향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게 되면은 모든 파트의 비중을 여러분 동일하게 해갖고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요, 업무가 많아. 집에 왔는데 너무 힘들어. 피곤해. 10시, 11시 와갖고. 책 볼 수 있어요? 힘드시죠? 회식이 있죠? 뭐 있죠? 출장 있죠? 책 못 보시죠? 보셔야 돼요. 30분, 10분이라도 보셔야 돼요. 회식하고 소주 한잔 먹고 들어와서 그냥 자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보시고 자야 돼. 감이 떨어지면 안 돼. 연속성이 있어야 돼. 연속성이. 아시겠죠?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충분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합격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연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내가 이 정도만 됐네, 2년 정도 됐을 때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서 집중해서 총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요, 이 합격 전략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교재나 또는 남이 합격한 노트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면 떨어집니다. 요새는. 네, 왜요? 답안지가 다 똑같아. 특색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1교시 같은 경우는요, 거의 간략하게 아까 3분의 2페이지에서 1페이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문제 쓰고 3분의 2페이지 쓰면은 어느 정도 쓰면 한 10줄에서 한 15줄 정도 쓰면 되잖아요. 응? 10줄에서 15줄 정도 쓰면은 답안 분량이 나오는데 그 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합격 전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일단 이 출제 경향 파악이 정확히 돼야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합격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처한 위치가 나는 30분, 예를 들어서 나는 평일날은 좀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일찍 가갖고 뭐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 최소한 뭐 토요일은 8시간, 일요일은 10시간 해서 한 18시간에서 20시간은 독서실 가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집안에 행사 있죠. 또 아이들 어리면 어디 아빠 놀러 가자, 엄마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집안 분위기가 그러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요? 양해를 얻으세요. 네,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나한테 2년 또는 뭐 2년 반의 시간만 나한테 좀 도와줘라. 내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 또는 와이프나 그 다음에 부인한테 대화로서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합격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서브 노트입니다. 자, 근데 이 서브 노트 만드는 것도 1교시 용이랑 2교시, 4교시 용이랑은 틀립니다. 자, 1교시라는 얘기는 자, 간단한 어떤 용어 정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용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용어 정의가 나왔다. 근데 용어 정의 쓰다 보면 3줄밖에 없어. 그렇죠, 여러분? 기사 시험에서 뭐뭐의 정의를 쓰시면 2줄, 3줄. 그러면 기술사 시험에서 2줄, 3줄 써갖고 붙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용어 정의가 나오게 되면 정의를 하고 그 정의가 의미하는 좀 지금 이 시대 상황이랑 왜 이 용어가 시험에 출제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지. 중요성 또는 뭐 의미,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어떤 식으로 이용, 뭐 이런 개념까지 묶어서 하나를 여러분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산 문제 빼놓고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시험 기준이랑 법에서 나오면 답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의 답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한 오답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얼마만큼 만드느냐, 즉 서브 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의 문제가 나오고요. 1교시는. 그러니까 기사 수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자기가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교시 답안은. 근데 2교시부터 4교시 답은요. 뭐 그 패턴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 2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 쓰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제에서 준 거에 대한 개론이 있고, 개론은 여기 뭐 정의도 들어가겠죠. 정의. 그 다음에 뭐 발생 원인. 근데 이 발생 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메커니즘.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요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나 그 다음에 영향. 모든 답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런 형태를 맞춰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야? 대책. 자, 기본적인 폼은 이렇게 잡고, 요 폼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책까지 다 답을 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떠한 뭐 수도권 대기질 뭐 이런 정책적인 문제랑 맞물렸다. 그러면 얘는 또 뭐냐면 법이랑도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책까지 하고 자기 의견을 밑에다 쓸 수 있어요. 오 해갖고 뭐 의견이라든가, 또는 뭐 의견 해갖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법에서 요런 부분은 현실성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나갈 방향은 요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요렇게 여러분 쓰는 답이 상당히 좋은 답이야.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정책적인 거가 문제가 나오면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SCR 선택적 총명환원법이요. 이 SCR 뭐 운전상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그 개론, 원인, 피해, 대책까지 쓰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런 대책인데 실제로 자기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선점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는 대체를 해봤더니 좀 더 좋은 효율이 나왔다 라고 명시를 해도 상당히 좋은 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이 패턴의 개념을 이 서브노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서브노트는 물론 처음에 여러분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자료나 교재나 뭐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의 자료나 이렇게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다 만들어요?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파악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 비중이 높은 것부터 만드십시오. 응?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든 비중이 높은 것부터 여러분이 서브를 만드시고, 또 높으신 만큼 프로테지만큼 그 비중을 걷다가 할애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서브 노트를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몇 페이지 정도가 나오냐면요, 보통 사람마다 틀리지만 한 1500페이지에서 이 기술사 답안지에다가 하세요. 그 다음에 2000, 보통 한 1800페이지 요 정도 서브 노트가 나와요. 이 정도 나오시게끔 정리가 돼야지 됩니다. 일단 이 정리를 자기 걸 만들어 놓고 이걸 갖고 또 간추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학습을 하다 보면 앞뒤가 물리는 거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또, 그러니까 이 서브노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뭐 꽃이나 어떤 화분을 키우시면은 가꾸시잖아요.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먼지 묻으면 닦아주고. 이 서브노트도 갖고 가는 거야, 여러분. 기술사는 나중에는 간결한 답이 나와야 돼. 간결한 답이 나와야 돼요. 아주 감축적이고 간결한 답. 그거가 서브 노트화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쓰는 연습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집중할 때 여러분 걸 만들어서 들어가야지만 상당히 시험을 보실 때 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서브 노트를 빨리 정확하게 출제 경향 파악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합격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합격 전략은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 자, 강의 방법. 자, 아까도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거의 뭐예요? 오프라인에 대한 개념만 쭉 해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대기관리 기술사가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가 여러 가지 핸디가 있어서 못하다가 좀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하자 그래갖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충 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자,
근데 시험을 보게 되면요, 모든 회체마다 다 자기한테 맞는 거가 아니야. 자기한테 딱 시험 궁합이 딱 맞는 경우가 있어. 근데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3번, 4번에 어느 정도 자기가 학습이 된 상태에서 3번 안에나 4번 안에는 자기가 서브 해놓은 거랑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예? 그때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브도 안 만들고 그냥 시험 때 접수해놓고 그냥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있는데 그 의미 없어요. 가지 마세요. 서브 만들고 어느 정도 학습된 다음에 시험 보세요.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요. 가서 여러분 400분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100분 1, 2교시 있다 그냥 나오세요. 전형비도 내가 알기로는 한 8만 원, 9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돈이 아까운 것보다 그 시간에 그 돈을 더 유용하게 다른 쪽으로 쓰시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브를 만든 다음에 한번 시험이 어떻게 오는구나. 내가 만든 서브 갖고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붙으려고 가지 말고 미리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400분을 그래도 다 여러분이 활용하고 소요하면서 답안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 한번 시험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붙으시면 그것도 아주 석세스한 겁니다. 훌륭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 강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여러분한테 제가 교재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강의 파트마다 특성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를 좀 비중을 둬서 하고 요 문제 요런 측면으로 나오게 되면 요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답안을 좀 작성하고 여러분 강의 듣고 교재 있고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있으면은 그 교재 그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내 강의를 예를 들어서요. 한 10분이 또는 20분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답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 또 심지어는 내가 그 교재에다가 어떤 결론까지 내놓은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여러분은 그 결론까지도 쫓아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만약 10분이 그 책을 그대로 다 외워서 들어갔다? 그럼 10명의 결론이 똑같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걸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개선점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의 익스피리언스 즉 경험적인 걸 쓸 때 또는 방향 제시를 할 때 그런 거는 어떻게 충분히 자기 거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요? 그것도 결론 물론 2교시부터 4교시 문제를 다 어떤 의견 이 결론 이걸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성격상 쓸 수 있는 것만 쓰면 되는 거야. 예, 그것도 쓰는 방법을 파트마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각 그 세부 테마마다 거기서 여러분이 꼭 서브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여러분이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몇 강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강의가 몇 강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요. 계속 그 시험 회차마다 이 대기관리기술서랑 관계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업그레이드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의 다 봤다고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하지 마시고 기간이 남으면 꼭 시험 보기 전에 강의가 더 올라온 거가 있나? 한 강, 두 강 더 올라온 거가 있나? 그거를 꼭 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잠깐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차 열심히 하셔갖고 합격하셨어요. 그러면 2차죠. 이걸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차 면접. 근데 과거에는 1차 붙으면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면접엔 다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 붙으면은 보통 1차 합격자 10분 중에서 보통 한두 분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면접 4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필기 다시 봐야 돼. 근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요.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왜 떨어졌지? 야, 내가 그런 1차 붙었는데 2차를 왜 날 떨어뜨렸지? 뭐 기분도 나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 병 생겨요. 맨 처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면접 한 번 떨어지면 그러냐? 두 번 떨어지면요 위가 조금 쓰려요. 세 번 떨어지면요 위 염증 생기고 그 염증이 더 심해지면 더 아주 나쁜 쪽으로 가죠.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면접 한 번 떨어지면 6개월이잖아요. 그 세 번 떨어지면 1년 반이에요. 그 잠재의식이 머리에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서 면접도 최소한 한 번, 두 번 안에 끝나야지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쪽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학원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기 나 1차 붙었으니까 저랑 좀 조인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면접 보기 전에 2차 할 때 자 카드를 쓴다 그랬죠? 면접 카드요. 이력 카드죠. 이력 면접 카드요. 자기 경력 사항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요 카드를 쓰실 때 이 카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면접 질문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 카드 쓸 때도 제가 조언을 좀 할 수 있으면 조언을 하고, 또는 또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면접. 그래서 뭐 시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상 문제를 뽑아갖고 모의 면접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할 겁니다. 빨리 붙는 거가 좋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대기관리기술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할 말은 많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이건 공간적, 시간적 이 제약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이 시험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공부할 때나 제가 또 오프라인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모임에서 가끔 보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자, 대기관리 기술사는요 공통적인 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절실해 붙습니다. 예?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실해 붙습니다. 그리고 난 이건 꼭 할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위에 자격증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꼭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나씩 시작해야지 처음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럼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예. OT 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T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을 좀 물어보고 싶다, 나랑 좀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학원 쪽에다 자기 신문 밝히시고요. 이야기를 해서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학원에서 연락이 오면 여러분한테 전화 드려서 여러분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 그 대기관리 기술사 그러니까 OT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여러분 OT도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여러분이랑 저랑 인연이잖아요. 그 인연이 지금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대기관리 기술사 준비해갖고 합격하시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까 한번 우리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의 대기관리 기술사 합격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절실하게 생각하세요.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루라도 끊어지면 안 돼요. 연속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한테 충분히 다가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뵙고요. 오늘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좀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하여간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